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12차 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이어서 두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파트에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통신의 발달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는 EBS에서는 같이 한 번에 묶어서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진도관계상 교통통신의 발달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문제점까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앞에서 나왔던 맥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과정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문제점까지 보는 이런 맥락. 네.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인데요. 제가 일부러 발달 과정을 뺐어요. 왜 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소를 타고 다녔거나 정말 걸어 다녀야 하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들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어서요.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즉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네, 아침에 KTX 타고 갔다가 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지구를 생각할 때 엄청 크다, 언제가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우동을 먹고 저녁에는 한국에 와서 김치찌개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발달들, 어떤 생활 공간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거는 그 내용이에요. 이 표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 범선, 이런 배 타고 다니고 마차나 그런 걸 끌고 다녔던 시대에는 지구가 이렇게 넓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지구가 좀 더 작게 느껴지고 프로펠러 비행기가 생기니까 우리가 지구가 더 작게 느껴지고 좀 더 작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속에서 지구를 어떤 크기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게 EBS랑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많이 소개가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부분은 변화 파트예요. 지금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변화 파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 그쵸? 우리는 어디든지 반나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네, 조선시대였으면은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한 달여간의 계획을 세웠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으면은 잠깐 KTX를 타고 갔다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활권이 확대됐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졌다. 그리고 고속철도, 항공기 발달로 오늘날에는 전국이 여기 나와 있네요. 반나절 생활권이 됐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보면 네, 그래서 교통통신이 발달했는데 우리는 중학교 때도 이 내용 배웠고 초등학교 때에도 상식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함의가 있냐? 통합사회에서는 접근성과 지역격차가 생긴다는 것까지 연결지으면은 이번 시간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접근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매력이 올라갔다고 보는 것이 접근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열려 있으면 지하철이 존재한다면 그 지역은 조금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세권이면 땅값이 비싸지고 역세권이 아니면 땅값이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활성화가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일수록 돈이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더 많이 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집가도 당연히 활성화되면서 지역 격차가 당연히 벌어지는 거죠. 여기 교통통신의 발달을 여기까지만 연결지으면 이번 시간 완벽한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생활 양식의 변화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교통의 발달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료, 상품, 자본, 노동력 다 이동할 수 있어요. 사람도 이동할 수 있고 코끼리까지도 이동을 합니다. 그죠? 네.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 특징이 교역이 증가했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마라 라면이라고 편의점에 있던데 그런 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거의 뭐 신라면 아니면 왕뚜껑 뭐 이런 선택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어떤 라면을 먹어야 될지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 해외 라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고 볼 수 있겠죠. 가기 힘들었던 지역도 쉽게 갈 수 있게 되면서 관광산업도 발달했다. 여기 두 가지 특징, 교역이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통신 발달도 변화를 주었다. 네,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랑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이퍼텍스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나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소개를 하겠지만 인터넷이 지금 요 본문에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점포 상점은 쉽게 얘기해서 쿠팡이에요. 쿠팡, 아마존, 쿠팡 뭐 그런 사이트들 있죠. 당장 상점이 실제 상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마 조금 EBS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고 뭐냐면요. 문화가 전파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거나 보편적인 문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내용은 6단원에서도 문화 파트를 다루면서 한 번 더 보겠지만 그래서 맥락만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원래 같으면은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은 문화적 특수성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문화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요새는 뭐 똑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유행처럼 번지는 티셔츠를 입고 유행처럼 번지는 햄버거를 먹고 그렇죠. 그거는 뭔가 보편적인 문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듣고 그렇죠. 하지만 유튜브가 없었고 뭐 멜론 같은 게 없었다면 한국에서는 한국 노래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화가 전파되고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랑 다른 나라의 문화가 합쳐져서 새 문화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특징적인 문화 때문에 보편적인 문화가 형성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봤다면 이제 문제와 해결 방안을 보겠습니다. 네, 조금 긴데 한번 볼게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교통체증, 교통사고 증가, 오염물질의 생성, 환경 문제겠죠. 그러면서 산림의 훼손. 네, 당연한 거예요. 앞에서 도시화 설명하면서 도로 교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에 의해 동식물이 유입돼서 생태 환경 또한 좋아지지 않는다. 그 내용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앞에서 도시화 산업화에서 나왔던 문제 해결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뭐 짧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통합적인 관점 안에서는 사회적인 관점이 되겠죠. 어떤 뭐 대책을 세울까요? 네, 검사하고 장려하며 보호를 위해 정책을 마련한다. 환경 친화적인 도로를 건설한다. 네, 생태 통로를 건설한다. 그렇죠. 정책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생태 통로는 무엇이냐?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뭐
도로에 가끔 보면은 뭐 동물 길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교과서 하단에 보면 사진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은 뭐 지금 진도 관계상 조금 정보화 내용까지 봤어야 되는데 교통통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